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실업이나 질병, 사고, 이혼과 같은 여러 위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이걸 잘 이겨내지 못하면 가세가 완전히 기울여져 버리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을 최대한 빨리 해줘서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돕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현재 긴급 생계 지원으로 한 달에 1인 가구 73만 원, 2인 가구 120만 원, 3인 가구 154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 지원해주고 긴급 의료 지원으로 최대 300만 원, 긴급 주거 지원으로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고소나 지원금에 해당하는 주거를 제공해줘요. 이 사업이 바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 현재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고 받게 되면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지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언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기초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긴급 지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야 하고요. 두 번째,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된다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위기 사유부터 볼게요. 이 위기 사유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상황이 위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사망, 폐업, 실직 등을 해서 소득이 없어졌다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학대당했을 경우, 이혼해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 단전된 경우, 노숙하는 경우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올해는 복지사각시대 발굴 대상자도 위기 사유에 해당해서 위기 범위가 더 넓어졌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이나 폐업,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다거나 교도소에서 출소하거나 노숙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인 소득과 재산 조건 볼게요. 정부는 아무리 위기 상황에 있더라도 해당 가정이 어느 정도 살면, 즉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데요.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해당 가정의 위기 상황이 급하니까 우선 긴급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요. 이게 바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죠. 그래서 해당 가정이 일단 위기 상황에 있으면 지자체에서는 3일 이내에 생계나 의료 지원 등을 해서 대상자분이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해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다면 계속 지원하고 기준보다 많다면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해줬던 걸 환수하죠. 참고로 대상자가 아닌데도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가정에게는 환수가 면제되기도 해요. 다시 돌아와서 소득 기준을 볼게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그래서 1인 가구라면 179만 원, 2인 가구라면 294만 원보다 적어야 하죠. 일용직인 분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최근 3개월치 소득을 보고 계산하고요. 또 대상자분의 여러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봐요. 재산은 재산과 금융재산을 각각 따로 보는데요. 주거용 재산이나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재산은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에 해당하는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 도외 시에 해당하는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도외 군에 해당하는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만약 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이 주거용 재산이 전부인 분들은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농어촌 1억 6,500만 원까지 있어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죠. 여기에 만약 은행 대출, 공공기관이나 공제 대출금 등의 부채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돼요. 마지막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생활준비금은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그래서 1인 가구는 생활준비금 239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즉 839만 원이 있어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생활준비금 393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한 993만 원 있어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주거 지원을 받는다면 이 금액에 200만 원이 더 있어도 되고요. 만약 여러분에게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등 매월 일정하게 나가는 돈이 있다면 금융자산에서 차감해 주는데요. 아까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이미 차감했다면 금융자산에선 따로 차감할 수 없어요. 지원 받는다면 크게 긴급 생계지원, 긴급 의료지원,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긴급 생계지원부터 볼게요. 이 경우에는 1인 가구 73만 원, 2인 가구 120만 원, 3인 가구 154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긴급 생계지원은 보통 3개월분을 지원해 주는데 이걸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치를 먼저 주고 그 다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기준에 적합하다 하면 그 다음에 2달치를 더 줘요. 긴급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등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검사나 치료와 같은 의료 서비스나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간병비나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 구입비, 재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받을 수 없죠. 만약 대상자분이 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긴급 의료 지원으로 먼저 의료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받은 보험금을 시군구에 반납해야 해요. 그래서 보험이 있다고 해서 의료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죠. 긴급 의료 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퇴원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입원해 버렸다면 퇴원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129에 전화해서라도 긴급복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해야 해요. 또 지금 보이는 금액 기준을 고려해서 유사한 수준의 임시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 2인 가구에게는 한 달에 최대 39만 8,900원까지의 임시고서를 제공받는 거죠. 이건 한 달을 지원해주고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 기준에 적합하다 싶으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는데요. 그래도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서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 생계지원, 긴급 주거지원을 받았는데 집에 초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10월에서 3월까지는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매달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 한 명당 70만 원, 가구 구성원이 사망했다면 한 명당 80만 원, 단전된 가구의 경우에는 체납된 전기요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나중에 지원이 또 필요한 경우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정부는 마지막으로 지원받은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 사유일 경우 1년, 다른 위기 사유일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의료지원은 동일 산병일 경우 2년, 다른 산병일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 시설 이용 지원은 동일한 위기 사유의 경우 2년, 다른 위기 사유의 경우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종료된 지원과 다른 종류의 지원은 재지원 제한 없이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 지원을 받은 다음 바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내가 실직해서 2025년 1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간 긴급 생계 지원을 받았다면 실직으로 인한 긴급 생계 지원 신청은 1년 뒤인 2026년 4월 15일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또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수급자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 긴급복지 지원을 받다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에서 긴급지원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돼서 들어와요. 이미 기초수급자인 분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주거지원은 신청할 수 없고 긴급생계지원과 긴급의료지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생계지원만 신청할 수 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체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료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내용이 지금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무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